현관 모퉁이를 돌아 갑자기 나타난 길버트가 물었다. 앤, 오늘 오후에 옛날처럼 9월의 숲을 지나 향신료가 나는 언덕 너머로 같이 산책하러 가지 않을래? 헤스터 그레이 정원에 가보는 거 어때? 무릎 위에 하얗고 초록색인 옷감들을 잔뜩 놓고 돌계단 위에 앉아있던 애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길버트를 올려다보았다. 어머, 정말 가고 싶긴 한데 못 가겠어, 길버트. 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오늘 저녁에 앨리스 페넬로이 결혼식에 가야 하거든. 이 드레스를 좀 수선해야 하고 옷이 완성되면 결혼식에 갈 준비를 해야 해. 미안해. 나도 산책에 정말 가고 싶은데. 괜찮아. 그럼 내일 오후는 어때? 길버트가 별로 실망하는 기색 없이 물었다. 좋아, 그러자. 그럼 나는 빨리 집에 돌아가서 내일 할 일을 해놔야겠다. 앨리스 페넬로우가 결혼을 한다니. 애는 이번 여름 한철 동안 3번이나 결혼식에 가는구나. 필이랑 앨리스랑 제인의 결혼식까지. 날 결혼식에 안 초대하다니. 제인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겠어. 너무 원망하지 마. 제인이 꼭 초대해야 하는 앤디로스 집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봐. 이미 하객이 너무 많아서 집에다 못 들어갈 정도잖아. 나는 제인이랑 어릴 때부터 친하다는 이유로 초대받았지 뭐야? 제인이 한 설명으로는 그래. 사실 제인의 어머니는 제인이 얼마나 멋지고 호화스럽게 차려입었는지 보여주려고 날 초대하신 것 같지만 말이야. 제인이 달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하도 많아서 어디까지가 다이아몬드이고 어디까지가 제인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다는 게 진짜야? 애는 웃었다. 다이아몬드를 엄청 많이 달긴 했어. 다이아몬드, 흰색 공단, 얇은 비단, 레이스, 장미꽃, 오렌지꽃 사이에 우리 아담한 제인이 푹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어. 그치만 제인은 아주 행복했고 남편이 되는 잉글리스 씨랑 제인의 어머니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 이 드레스가 오늘 밤 입고 갈 옷이야? 길버트가 하늘하늘한 주름 장식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응, 예쁘지 않아? 머리에는 별꽃을 꽂으려고. 올여름 내내 유령의 숲에 별꽃이 잔뜩 피어있지 뭐야. 길버트의 마음속에 문득 아름다운 앤의 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하늘하늘한 주름이 달린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앤이 보였다. 아가씨다운 흰 팔과 흰 목, 그리고 물결치는 루비색 머리카락 위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흰 꽃들이 보였다. 이 환영 때문에 길버트는 벼란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일 올게. 즐거운 저녁 보내. 애는 성큼성큼 걸어가는 길버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 지었다. 길버트는 다정했다. 너무 다정했다. 지나치게 다정했다. 길버트는 지난번 병에서 회복된 이후로 초록 지붕집에 아주 자주 왔고 앤과 길버트 사이에 있었던 옛 우정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앤은 그 우정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사랑의 장미에 비하면 우정의 꽃망울은 색깔도 향기도 없었다. 앤은 지금 길버트가 자기에게 느끼는 감정이 그저 우정일 뿐일지 걱정하고 있었다. 길버트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황홀한 아침에 느꼈던 확신이 평범한 나날의 연속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애는 자신의 실수를 영영 무마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비참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길버트가 사랑하는 사람은 역시 크리스틴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둘이 이미 약혼을 했을지도 모른다. 애는 마음속에서 불확실한 희망을 모두 몰아내고 사랑 대신 일과 야망만이 기다리는 장래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애는 선생님으로서 완벽하진 않아도 꽤 잘 해낼 것이다. 그리고 애니 쓴 단편 소설들이 편집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 문학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렇지만 애는 녹색 드레스를 집어들고 다시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오후 길버트가 왔을 때 애는 새벽처럼 산뜻하고 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길버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밤 결혼식에 다녀왔는데도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애는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제 결혼식에서 입었던 옷 말고 예전 레드먼드 대학 환영회에서 입었던 길버트가 특히 예쁘다고 했던 옷이었다. 그 초록 빛깔은 앤의 머리카락과 별처럼 빛나는 회색 눈, 흰 붓꽃 같은 피부의 색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나무 밑 오솔길을 함께 걸어가며 곁눈질로 앤을 쳐다본 길버트는 앤이 이토록 아리따워 보였던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앤도 이따금 길버트를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병에 걸렸던 이후로 길버트가 훨씬 어른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마치 소년 시절이 영영 떠나간 것 같았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이었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길이었다. 목적지인 헤스터 그레이의 정원에 도착해서 낡은 벤치에 앉았을 때 애는 아쉬움마저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정원도 아름다웠다. 다이애나와 제인과 프리실라와 앤이 함께 그 정원을 처음 발견했던 그 행복한 소풍날과 다름없이 아름다웠다. 그때는 수선화와 제비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웠었는데 지금은 구석구석마다 노란 국화꽃이 요정 같은 횃불을 밝히고 곽꽃은 정원을 군데군데 푸르게 물들이고 있었다. 자작나무 골짜기 너머에서는 시냇물이 흘러가며 이리 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이전과 변함없었다. 부드러운 공기에는 바다의 낮은 목소리가 가득했다. 저 너머 들판은 여러 해 동안 여름 태양에 빛이 다 발해 은회색이 되어버린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길게 이어진 언덕들은 가을 구름의 그림자를 스카프처럼 두르고 있었다. 서쪽에서 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오자 옛 꿈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앤이 말했다. 저 작은 계곡의 푸른 안개 너머에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는 것 같아. 앤,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있어? 길버트가 물었다. 길버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앤이 패티하우스 과수원에서 길버트의 청혼을 거절하던 그 비참한 저녁 이후로 들어본 적 없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앤의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앤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그럼 누구나 있잖아. 꿈이 모조리 다 이루어지는 건 별로일 거야. 더 이상 가질 꿈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을 거야. 저물어가는 저 해는 곽꽃이랑 고사리 향기를 한껏 맡고 있겠지? 향기가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기도 하면 좋겠어. 아마 아주 아름다울 거야. 하지만 길버트의 이야기는 곁길로 새지 않았다.
길버트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꿈이 있어. 계속해서 꾸고 있는 꿈이야. 영영 실현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은데도 말이야. 나는 가정을 이루는 꿈을 꿔. 집안에 난로불이 타오르고 고양이랑 강아지가 있고 친구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곳에는 앤이 있어. 앤은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 행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였다. 앤, 내가 2년 전에 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 만약에 오늘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면 그때와 다른 대답을 해줄까? 아직도 앤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앤은 그저 눈을 들어 한순간 길버트의 눈을 바라보았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세대가 경험해온 사랑의 행복이 앤의 눈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길버트는 이외의 다른 대답을 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오래된 정원 안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에덴 동산의 노을처럼 아름다운 해질녘이 찾아올 때까지 있었다.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말과 행동, 들었던 소문과 떠올렸던 생각들, 느꼈던 것과 오해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나는 길버트가 크리스틴 스튜어트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앤이 비난하듯 말했다. 마치 자신이 로이 가드너를 사랑한다고 길버트가 생각할 여지를 준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길버트는 소년처럼 웃었다. 크리스틴은 고향에 약혼한 사람이 있어. 난 그걸 알고 있었고 크리스틴도 내가 알고 있는 걸 알아. 크리스틴의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나한테 내년 겨울에 크리스틴이 음악을 공부하러 이 대학에 올 건데 돌봐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 크리스틴이 여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엄청 외로워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했지. 그리고 크리스틴을 크리스틴으로서 좋아하게 됐어. 크리스틴은 아주 멋진 여자야. 학교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소문이 도는 건 알고 있었어. 난 신경 안 썼어. 앤이 나한테 날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한 다음부터 뭐가 어찌되든 아무 상관 없었거든. 나한테는 앤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초등학교 때 앤이 석판을 내 머리에 쳐서 깨뜨렸던 그날 이후로 나는 줄곧 앤을 사랑했어. 어떻게 계속 나를 사랑했는지 이해가 안 돼. 난 이렇게 바보 같은데 말이야. 나도 그만두려고 하긴 했어. 길버트가 솔직하게 말했다. 앤이 말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로이 가드너가 나타난 다음부터 이제 나한테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앤이 로이 가드너와 결혼할 거라고 믿는 동안 그리고 매주마다 참견쟁이들이 앤과 로이 가드너의 약혼이 곧 발표될 거라고 떠들어대는 동안 내가 어땠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열이 내렸던 그 고마운 날에 일어나 앉기 전까지만 해도 난 앤이 그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날 나는 필고든한테서 아니
이제 결혼했으니까 필 블레이크지. 필 블레이크한테 편지를 받았거든. 앤과 로이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나한테 다시 시도해보라고 조언하는 편지였어. 그 편지를 받고 내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었는지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앤은 웃었다. 그리고 몸을 떨었다. 길버트, 난 길버트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을 못 잊을 거야. 그때 나는 알았어.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그렇지만 늦은 게 아니었어. 내 사랑, 앤. 아, 앤. 이렇게 모든 게 보상된 거야. 그렇지 않니? 이 멋진 선물을 받은 오늘을 한평생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날로 언제까지나 기억하자. 앤이 상냥하게 말했다. 오늘은 우리 행복이 태어난 날이야. 난 헤스터 그레이의 이 오래된 정원을 언제나 좋아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소중해졌어. 하지만 나는 앤한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달라고 해야 해. 길버트가 슬프게 말했다. 의대를 마칠 때까지 3년이 걸릴 거야.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도 빛나는 다이아몬드나 대리석 복도 같은 건 없을 테고. 앤은 웃었다. 나는 빛나는 다이아몬드나 대리석 복도 같은 걸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길버트야. 검소한 삶을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도 필이랑 똑같지? 빛나는 다이아몬드나 대리석 복도도 아주 좋긴 해.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상상의 여지가 더 많아지잖아?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대해선 난 상관없어.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마냥 행복할 거야. 서로를 생각하며 일을 하고 꿈을 꾸면서 말이야. 하, 이제부터 아주 멋진 꿈을 꾸게 될 거야. 길버트는 앤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둘은 저녁 노을 속에서 함께 집까지 걸어왔다. 사랑의 왕국에서 왕과 여왕의 왕관을 쓴 채로 두 사람은 지금까지 피었던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구불거리는 오솔길을 지나 희망과 추억이 바람이 되어 살랑이는 들판을 지나 걸었다.